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이른바 줄리벽화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굉장히 말이 많았던 한 벽화에 대한 것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홍길도 중고서점 외벽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인 김양을 비방하는 벽화, 일명 줄리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이 줄리벽화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까요? 일단 주된 쟁점은 문제되는 벽화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사실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법적으로도 꾸준히 문제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네.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도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결국 이번 줄리벽화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한 네. 개념인 것 같아요. 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네. 구체적인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제307조에 각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고요.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감정의 표현이냐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XX 놈이라는 욕을 한 경우는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누가 누구를 성폭행했다, 강간했다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알 듯 모를 듯 좀 구별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번 이 줄리벽화가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좀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각 개별 사안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경멸하는 감정 등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해당 벽화가 윤 전 총장의 부인을 경멸하는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허용되는 풍자, 비판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여서 모욕죄 성립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진실이든 허위든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성을 띄어야 하지만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특정 문구에 의하여 유추될 수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줄리벽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줄리라는 표현이 이미 언론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결혼 전에 유흥업소 시절 사용하던 호칭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대선을 노리는 윤 전 총장을 빗대어서 영부인의 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김양을 특정하고 있다고 일반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원이라고 알려진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암흑의 의사, 조 회장, 암흑의 평검사, 양검사, BM 대표, 김 아나운서, 윤서방 검사라고 기재되어 줄리가 위 남자들을 접객했다고 그런 사실들이 유추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모욕죄와는 다르게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줄리의 남자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기재됐던 어떤 이 남자들의 뭐 약간 별칭 같은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이게 좀 영향이 없을까요? 네,
명예훼손죄는 그 위법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더라도 네. 즉 지금 성립되는 구성 요건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성립하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만약 이번 준리벽화를 그린 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네. 이는 양형에서는 감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양형에선 감경될 수 있다. 네, 그럼 이번 벽화를 포함해서 좀 표현의 자유와 이 명예훼손 문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준리벽화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비판의 표현이 그 원인이라 보입니다. 네. 앞두고 있는 대선이 있지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네. 현재 인터넷 정보의 파급력이 엄청나서 명예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지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는 네. 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적 비판적 표현은 반드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도가 넘는 표현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준리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건물주가 지금 이 흰색 페인트를 덧칠해서 지금 그림을 지었다고 하는데 좀 계속해서 하시면 좀 크고 작은 논란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네.